대통령이 중요한데 지난 시기에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지? 어떻게 돌아갔을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안 돌아간 거죠.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긴장하죠. 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긴장하고 더 책임을 갖게 되고 더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럴 때 장관들은 어떻겠습니까? 각 공공기관의 장들은 어떻겠습니까? 일선 공무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업무 보고를 하니까 다들 와서 이야기를 해요. 밤새 공부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저는 어제 금융위 공정위 업무 보고를 할 때 제가 금융위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금융위 공정위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하겠다는 걸 밀어주는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진짜 국가의 질서를 제대로 바로잡자 하는 각오로 일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처음에 제가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젠플릭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결국 우리 국민, 우리 함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기, 2기, 3기, 4기 이제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딱 6개월 됐지만 이 민주정부가 대한민국 정말 골든타임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라가 선진국의 입구까지 왔는데 주저앉느냐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딱 위기의 분수령에서 우리가 다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과 노력과 도움과 협력으로 새 민주정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옆에서 돕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생중계 보시고 더 열심히 댓글도 보시고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댓글은 정부에 있는 장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더 꼼꼼히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잘못한다 싶을 때는 또 그에 대해서도 질책의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성공하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앞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앉으세요. 왜 그러세요? 앉으시고요. 네, 제가 저 가라고요? 앉으시죠. 아마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가면서 뭐 조금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주실 말씀도 있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러실 분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여기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뭐 5분에서 10분 이내로 몇 분만 제가 질문 각단히 받고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가급적 여러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요점 중심으로 질문만 주십시오. 네. 혹시 누가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순천시에서 그 아침에 사실은 저희 주민들과 함께 버스 한 대와 우리 총리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런 혹시 기회가 될까 정말 학수거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60여 명 정도 아침에 지금 버스로 와가지고 점심 먹고 우리 총무님 질의 한번 들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5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도덕한 건설업체에 임대아파트 사기로 인해서 피해자는 있으나 현재
가해자가 없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거의 잠 못 이루고 5년간을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근데 어떻게 저희들은 그 국토부, 그 다음에 허그, 그 다음에 우리은행, 이런 것에 그 수많은 질의와 또한 또 민원도 제기하고, 이번에 또한 그 공익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익감사도 요청도 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억울함을 호소를 했으나, 그 이번에 공익감사도 역시 그 채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없는 그 서민들이 그 사실은 말 잘 듣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집이 없어서 5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해서 그 저희들이 그 주택기금 4,400만 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2,900은 그 건설업체에서 이렇게 5년 후 분양을 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정당하게 4,400을 지급을 했는데도 저희 등기부등본을 지금 띄워보면 그 우리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7,300에 대한 8,760만 원을 현재 해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인 통장에 분명히 4,400을 넣었는데도 이러한 그 주택기금에 대한 허점을 노력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지금 99명, 100여 명이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8천만 원의 돈을 다시 또 상환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서민들은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네네. 그 정민님, 예. 이 일을 좀 꼭 좀 저희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순천에서 오신 거죠? 순천에서 제가 여기 오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전혀 약간 내용은 다른데 일종의 전세 사기처럼 사실은 이제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지금 받으신 건데, 제가 아마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따로 거기 대표분들을 우리 저 김문수 의원님 계시죠? 예. 저 좀 소개를 해주셔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하는 자리를 가져서 좀 달리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 꽤 많이들 계셔서 나가는 과정에서 또 뭐 인사도 하시고 할 테니까 지금 손든 분 한 서너 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한꺼번에 제가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남에서 온 임업인 이상기라고 합니다. 그 국민의 정부고 국민주권 정부인데 그 지금 5국 3특 정책이나 아니면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 임업인들이 조림이나 쑥갓고기 하는 예산을 지방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지방으로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 임업인들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앞으로 잠깐만요. 네, 이 앞에 두 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두 분만 듣고 혹시 죄송하지만은 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긴 그러니까 나가면서 제가 있을 테니까 혹시 간단하게 또 질문이나 주문이 있으시면 메모해서 전화번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때문에 삶맛이 납니다. 저는 15개 전라남도 농업인 단체 상생과 신속한 정보업권을 위해 함께한 전라남도 농업인 단체 연합회 상임대표 최원섭입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총리님께서 직접 저희 지역을 방문해 폐허깨식물병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주셨고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덕분에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정말 정부가 우리 편이라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예, 오늘 총리님께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농어촌 현실은 지방 소멸이라는 무거운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정 20곳이 소멸 위험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적고 시설은 낡아가는데 기후변화까지 겹쳐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이 다시 할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농협이랑 수협 본사가 반드시 전남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아시다시피 전남은 전국에서 농수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주요 농업기관이 모여있어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서 총리님께서는 이번에 큰 선물을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한 분만 더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한 분 더 드신 거 아닌가요? 된 건가요? 아,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이쪽에는 없으시죠? 네, 여기 그럼 두 분이, 네, 여기 두 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암군에서 온 두 아들을 키우는 이택림입니다. 총리님께서 최근에 아동수당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13세로 확대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기뻤고 반가웠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이다 보니까 돌봄비나 교육비 부담을 덜기에는 좀 부정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남에서는 올해부터 출생 기본소득을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주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국가적인 제도로 정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끝난 건가요? 두 분? 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른 분들은 나가면서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죠. 네. 우선 네, 우선 아까 순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문수 의원님 통해서 제가 따로 총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에 대한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서 사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정리해서 나중에 나갈 때 연락해서 좀 자세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계 시무니병은 말씀처럼 사실 저는 그 벽계 시무니병을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정부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모르는 거여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거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 좀 잘못인 것 같다 싶어서 가서 보고 막상 현장을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도 재해로 인정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거를 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내용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현장을 중시하면서 더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협 수협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충남 대전 그 통합 문제도 최근에 이제 아주 급물살을 타고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나오는 큰 배경 중에 하나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게 수도권 서울의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서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균형 발전의 문제, 지방을 살리는 문제 등등에 있어서 그러한 연장선 위에서 그런 어떤 충남 대전의 통합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후에 2차 공공기관 등등의 이전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함께 국회도 있고 당도 있으니까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주신 말씀 중에 출생기본소득을 이렇게 전국적인 것으로 확산시켜 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하고 확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속도감 있게 그걸 늘려나가서 이렇게 늘리다 보면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 정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주시고 답변 드리는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제가 나가서 인사드릴 때 혹시 좀 개별적으로 전달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새로운 민주정부, 4기 민주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점 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몇 가지를 해결해 내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더 단단하게, 더 힘있게, 더 따뜻하게 대통령과 정부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 설명에 만족하셨습니까? 흡족하십니까? 자, 이제 폐회를 하는데요.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광양 어디 막 구례 이런 데서도 많이 오셨는데 총리님을 모시고 이렇게 첫 국정보고회를 우리 전남도청에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대단히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오신 우리 총리님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2층에서도 오신 분도 열렬히 환영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보니까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총리님의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김민석 총리님 호남에서 뜨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우리 도민의 이름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박수 칠 때 환호도 같이 하게 조례되어 있습니다.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역대 지금 이렇게 큰 환호소리를 들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역시 큰 인기를 실감을 합니다. 이 총리님과 비상계엄을 생각해 보면은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계엄 가능성을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또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는 국민과 함께 가장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자랑스러운 K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선봉에 서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준비해온 국정 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해 오고 계시면서 특히 총리님께서 직접 챙기신 에이펙 정상회의는 세계적으로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역대급 성공을 거두는 정말 자랑스러운 행사였다 생각합니다. 또 지역의 목소리를 현장에 들으면서 직접 이렇게 챙겨주신데요. 현장형 새벽 총리 국정 운영을 해오시는데 지난 추석 때는 쉬지 않고 전남에 오셔서 벼깨시문유병 피해 현장 직접 둘러보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즉시 바로 지시를 해서 농업 제로 인정받게 해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 전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엄명을 하셨는데 취임해서 100일 지나자마자 우리 전라남도에 정말 여기 다 많이 걸어졌잖아요.
아까 3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걸어진 것 보면 한 7가지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예를 들면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 국가 AI 데이터 컴퓨팅 센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또 분산에너지 특구, 이런 경천 동지할 초대형 사업들이 속속 전남에 이렇게 유치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총리님께서 원TV 돼서 우리 전라남도를 정말 크게 소문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여기 다 됐는데 곧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총리님은 어머님의 애가가 진도인 전남의 손자로서 또 김대중 대통령님을 옆에서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정치의 길을 함께 했던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리님 이 국정 설명회를 김대중 강당에서 모시게 된 것도 정말 뜻이 깊다 생각을 하고요. 총리님 어머니 김춘옥 여사님은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드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총리님께서 18년간의 정치 공백기 중에 쓰셨던 태수일기라는 이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태수는 조용히 물러나서 내공을 닦고 내공을 기르고 자신을 닦는다 그런 뜻인데요. 이 태수라는 제목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당시 총리님께 태수의 시간을 갖기를 참 잘했다고 격려 말씀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 태수 일기를 통해서 국내의 정세와 또 국정에 대해서 통찰력뿐만 아니라 인간 김민석 이 내면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된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런 태수 시간들이 있었기에 큰 국가적 고난을 가장 앞장서서 몸으로 해결하시고 국민주권정부 새벽 총리로 오직 국민들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쁜 국정 일정 중에도 이렇게 전라남도를 찾아주신 김민석 국무총리님을